안녕하세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40대 여자예요. 오늘 아이들에게 한 속담을 가르쳐 주는데 불현듯 딱 제 머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어 사연까지 쓰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 속담 아시죠?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보찜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이요. 애들한테 이 속담을 설명해 주는데 잊고 살았던 어떤 여자 얼굴이 바로 생각나는 거예요. 40년을 넘게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뻔뻔한 인간이라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요.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뻔뻔한 사람이 바로 제 시모라는 여자였어요. 시어머니 복 타고난 사람들도 많다던데 내 시어머니는 왜 저럴까 싶고 시모복이 지지리도 없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몇 년 지나니까 그 기억이 좀 옅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라는 사람한테 당한 그 기막힌 일을 어떻게 다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뻔뻔한 데다가 자기 주제까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요. 한때나마 제 시모였던 사람이라 흉보는 게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 부끄럽긴 한데요. 뭐 어차피 연 끊고 사는 사이인데 말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큰맘 먹고 그 대단한 막장 시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결혼 전에 저는 엄마랑 둘이 살았어요. 아빠가 저 8살 때였나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만을 의지하며 자랐죠. 엄마는 정말 강인하고 멋진 분이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고액의 보험금을 받았는데도 그 돈을 허투루 쓸 수 없다면서 생활전선에 뛰어드셨으니까요. 그 돈 쓰며 살았다면 생활비 버느라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돈을 의미 없이 쓰긴 싫다면서 직접 힘든 일을 하면서 저를 키우셨네요. 엄마는 아빠가 남기고 간 그 돈을 뜻깊게 쓰기 위해 오래 고민하셨는데요. 오랜 고민 끝에 땅을 사셨습니다. 근데 엄마가 투자 감각이 있으셨던 건지 그 땅 근처가 재개발이 된 거예요. 이왕 땅을 샀으니 가치 있게 쓰자 생각에 엄마는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으셨고 소위 말하는 건물주가 되셨습니다. 건물이 완공된 날 엄마랑 얼싸안고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선지야, 이 건물 어떻게 산 건지 알지? 아빠가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남기고 가신 거잖아. 알지. 이게 어떤 건물인데. 그래. 지금은 엄마 몫이지만 언젠가는 이게 네 건물이 될 거야. 그때도 아빠가 주고 가신 거라는 거 잊지 말고 잘 관리해야 돼. 엄마 부탁이야. 엄마는 그날 그 건물의 의미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게 제가 대학생 때의 일입니다. 시간은 흘러 졸업 후 저는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사회인이니 차를 뽑았는데 하루는 엄마랑 같이 차를 몰고 나갔다가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마침 엄마 건물 근처라 옆에 있는 카센터를 찾았어요. 거기 사장님이 제 또래인데 상냥하고 성실하다고 엄마가 몇 번 칭찬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제 차를 봐주셨는데 그 전에 정비 받을 때 바가지 썼던 것도 찾아주시고 정말 꼼꼼하게 봐주셔서 고마웠어요. 그래서 고마움에 커피나 간식을 사서 찾아간 적이 있었고 그걸 계기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사람은 일찍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대학을 그만두고 차 정비 일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일찍부터 일을 해 어린 나이에도 자기 가게를 열게 된 거고요. 제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참 성실하고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게도 변함없이 따뜻했고 그런 모습이 좋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2년 가까이 사귀면서 서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 얘기는 크게 들은 기억이 없었어요. 안 계시단 정도로만 말했고 엄마 얘기도 거의 하지 않아서 돌아가신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결정하고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어요. 아버님이 웃으면서 맞이해 주셨는데 그 미소가 참 따뜻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김선두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 찬영이 애비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우리 찬영이가 그동안 여자친구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어떤 아가씨인지 궁금했거든요. 아, 이렇게 보니 우리 아들이 자랑할 만하네. 우리 앞으로 시아버지랑 며느리로 잘 지내봐요.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해요. 부족한 건 많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긴 뭘. 우리 며느리로 넘치는 아가씨인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나는 딸이 없으니까 앞으로 내가 딸처럼 잘 챙겨줄게요. 시아버지라고 생각 말고 아빠다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요. 아버님의 따뜻한 환영에 저는 오랜만에 아빠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거기다 저를 위해 진수성찬까지 차려주셔서 감탄하며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남자친구가 나갔는데 아무 말 없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상해 나가보니 중년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앞서 나갔던 아버님도 그 여자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망부석처럼 멍하니 서 계시기만 했네요. 그걸 본 그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뭐야? 어떻게 내가 올 줄 알고 이렇게 두 사람이 마중까지 나와? 다들 나 보고 싶었구나? 당신이 어떻게 여길 왔어? 말도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여보, 내가 뭐 못 올 때 왔어요. 여기가 내 남편하고 아들 사는 우리 집인데 내가 오는 게 당연하지. 그때였습니다. 남자친구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나가세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왔어? 누가 반겨준다고 여기 찾아왔냐고? 이놈 이거 버르장머리 못 고쳤네. 애미가 집에 왔는데 반기지는 못할 망정 무슨 자격으로 왔냐니? 그나저나 아가씨는 누구야? 혹시 우리 찬영이 애인이야? 안녕하세요. 저 찬영 씨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오늘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내가 딱 잘 맞춰왔네. 내가 찬영이 엄마예요. 내가 아가씨 시어머니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요. 누구 보고 엄마래? 나 당신 같은 엄마 둔 적 없어. 남자친구는 버럭하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손님 때문에 그 자리는 그대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솔직히 너무 황당했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던 남자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다니요. 게다가 남자친구와 아버님의 반응도 너무 이상했고요. 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있던 중에 남자친구가 찾아와 감춰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아까 많이 놀랐지. 그런 식으로 알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정말 미안하다. 자기 어머님이 살아계셨던 거야? 난 안 계시다고 하고 어머니 얘기도 안 해서 돌아가신 줄로 알았어. 그게 말이야. 실은 내 엄마란 사람은 평범한 엄마들이랑 좀 달라. 그저 가족도 자기 돈줄로만 아는 사람이거든. 사업하겠다고 집안 돈 다 가져다 쓰고 아빠까지 신용불량자를 만들었어. 실은 나 일 일찍 시작한 것도 엄마 때문이야. 그 여자가 진 빚 갚으려고 대학도 때려치고 정비를 배웠어. 자식이 고생해서 빚 갚아주면 정신 차릴 줄 알았지.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내 월급에도 손을 대려고 하더라. 그때 대판 싸우고 엄마가 집을 나갔었어. 그대로 다시 볼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난 상상도 못했어. 자기한테 말 못해서 미안해. 없는 게 나은 엄마라 비밀로 하고 싶었나 봐. 그리고 연도 끊고 살았으니 볼 일도 없을 줄 알았고. 그동안 비밀로 했던 거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가슴속에 담아왔던 비밀을 털어놓으며 그 사람은 참 많이 울었고 저는 그 사람을 달래줬습니다.
그런 엄마 만나 고생하면서 살아온 남자친구가 안쓰러웠죠. 그 사람은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결혼하는 걸로 마음을 굳혔어요. 남편이랑 사는 거지 시모랑 사는 건 아니니까요. 결혼 준비로 바빴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모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신상을 꼬치꼬치 캐물으셨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뭐 하셔? 뭐 일하시나? 아니요. 요즘은 쉬세요. 건물 하나 가지고 계셔서 건물 관리하시고요. 어머나, 어머니가 건물주야? 아우, 우리 아들이 실속 있는 아가씨로 잘 골랐구만. 걔가 날 닮아서 사람을 잘 봐. 예비 시모는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더니 남자친구 이야기까지 먼저 꺼냈습니다. 찬영이한테 내 얘기 들었지? 그래. 사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좋은 엄마는 아니었어. 그건 나도 인정해. 그렇지만 나도 반성 많이 하고 있어. 찬영이 생각하면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말인데 이제라도 나도 남들처럼 좋은 모자사이 되고 싶거든. 그러니까 네가 중간에서 며느리 역할 잘해다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어머니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부탁하셨어요. 저를 믿으시라고 아주 철석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땐 그 대답이 어떤 미래를 불러올지 꿈에도 모른 채로요. 그 후 결혼식을 올렸고 꿈 같은 신혼생활을 할 때였어요. 그날도 어머님이 만나자면서 저를 찾아오셨더군요. 그런데 저를 찾아온 어머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움 청할 사람도 없고 너무 급해서 왔는데 말이야.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그럼요. 어머니 일이신데 도와드려야죠. 근데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말이다. 내가 몇 년 전에 빚을 좀 졌거든. 그 돈을 갚다가 딱 1,000만 원이 남았는데 돈 꿔준 사람이 당장 그걸 갚으라고. 안 갚으면 찬영이 가게까지 가서 뒤집어 엎겠다지 뭐니. 돈 받아내겠다고 아주 난리야. 그래서 바로 그 돈을 줘야겠는데 그렇다고 네 남편이나 시아버지한테 말하면 더 난리 날 거고 내가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왔다. 어머님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급해서 그래. 지금 어떡해. 1,000만 원 좀 해줘. 응? 내가 이 은혜 절대 안 잊을게. 어머님의 간절한 첨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예절하게 부탁하시는 게 마음에 걸려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돈을 해드렸죠. 어머님은 돈 문제가 해결된 건지 얼마 동안은 별 문제 없이 잠잠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시댁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어머니가 새 차를 뽑아 나타나신 겁니다. 그걸 보고 시댁에 뒤집어졌고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차를 산 거냐고 시모를 치고 마기 시작했죠. 엄마, 똑바로 말해봐요. 엄마가 돈이 어디서 나서 차를 사요? 또 어디서 빌렸어요? 당신, 또 누구한테 거짓말로 돈 뜯어내서 차를 산 거야? 아, 파는 대로 말해. 이 사람들이 왜 이래 진짜. 며느리들 있는 데서 내 채신 떨어뜨리고 있어. 누구한테 빌려서 산 거 아니고 내 수중에 있는 돈으로 샀어요. 그리고 새 차도 아니고 중고차라 얼마 하지도 않는다고. 시어머니는 돈 빌려 산 게 아니라고 발뺌하는데 그 순간 직감했죠. 저한테 받아간 돈으로 차를 샀다는 걸요. 그러나 제가 빌려준 돈으로 산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님이 시모를 몰아세우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제가 돈을 빌려줘 산 걸 알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제가 돈을 해준 사실이 들통날까봐 저는 간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져 있는데 시모는 절대 돈 빌린 적 없다며 눈 하나 깜짝 않고 연기하더라고요. 속으로 진짜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기야,
혹시 자기가 엄마한테 돈 빌려줬어? 내 눈 보고 말해봐. 당신이 엄마 돈 해준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 좀 해봐. 그게 말이야. 솔직하게 말해보라니까. 당신이 빌려줬어. 남편의 추궁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 압도당해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으시고 남편은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한테 돈을 빌려주면 어떡해. 절대 돈 없다고 한 푼도 못 드린다고 했었어야지. 빚쟁이한테 쫓기신다고 다급하게 말씀하시길래 해드린 거야. 그 빚쟁이가 당신 가게까지 쫓아간다고 했다고 걱정하셔서 큰일 벌어질까봐 해드린 건데. 그거 우리 엄마 맨날 하는 레파토리야.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 말해줬잖아. 거기 속으면 어쩌자는 거야. 남편은 막 화를 냈고 저는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엄마, 며느리한테까지 거짓말하고 돈 빌리는 사람이 제정신이에요. 이러려고 집에 들어왔어요. 이럴 거면 나가요. 나 엄마랑 연 끊고 사는 게 소원이니까.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뛰쳐나가고 아버님도 속이 복잡하신지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럴 동안 가만히 있던 시모는 우리 둘이 남게 되니 제게 다가오더군요. 참. 너는 선생식이나 한다는 애가 머리가 그렇게 나쁘니? 너만 입 다물고 있었으면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잖아. 왜 이리 눈치가 없어? 어머니야말로 저를 감쪽같이 속이신 거잖아요. 제 돈 받아서 차 사신 거죠? 저는 어머니 믿었는데 이러실 줄은 몰랐어요. 나도 네가 이럴 줄 몰랐다. 내 아들이랑 나 사이에서 며느리 역할 잘해달라고 걱정 말라고 하길래 센스 좀 있나 보다 했더니 눈치는 밥 말아먹은 건지 원. 너 하나 입 다물었으면 될 일을 왜 풀나게 만들어? 이거 너 때문에 들킨 거니까 너 나한테 1,000만 원 팔릴 생각하지 마라. 적반하장도 유분소지. 시모는 끝까지 제 탓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겪고 시모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주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아버님이 불러 시댁에 갔더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시면서 저한테 사과하시는 겁니다. 선주야, 이제 막 시집 온 네가 이런 일 겪게 한 거 다 내 불찰이야. 시애비로서 면목이 없다.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아니다. 너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나나 찬영이는 마누라고 엄마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산다지만 남의 집 식구로 살던 네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 기가 막힐 거다. 황당하고 놀랐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까지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 한 번만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아버님은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에 대한 안 좋았던 감정도 조금은 누그러졌어요. 아랫사람인 제게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시아버님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아버님은 정말 제 친아빠처럼 저를 아껴주셨어요. 그 뒤로 제가 아이를 낳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했을 때도 제 대신 육아와 살림을 해주실 정도로 잘해주셨습니다. 손자 육아는 물론이고 하루 종일 일하는 며느리 피곤하다고 저녁까지 차려주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딸처럼 살뜰히 아껴주셨죠. 그런데 시모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사업한다고 나섰다가 사기를 당해 시댁이 또 난리가 난 일이 있었거든요. 사기당해 충격이 컸는지 좀 조용해지긴 했지만요. 시모만 생각하면 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남편이나 아버님 모두 좋은 사람이라 저런 시모도 견디며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큰일이 터졌습니다. 아버님이 폐렴에 걸리신 뒤 합병증으로 폐혈증이 와 위독한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다 하루는 아버님이 제게 유언을 남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혼이라뇨. 빨리 쾌차해서 일어날 생각을 하셔야지. 이혼을 남기시면 어떡해요. 아가, 자기 몸 상태는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거야. 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할 말을 좀 해야겠어. 우리 아들이 너처럼 좋은 짝 만나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앞으로도 싸우지 말고 잘 살아주고. 그리고 아버님은 말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채로 머뭇거리셨어요. 아버님 왜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게 말이다. 네 시어머니 말인데. 네가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너한테 부탁해도 되겠니? 찬영이는 지 엄마를 미워하니 부탁해도 귀등으로도 안 들을 거다. 나도 너한테 이런 부탁하는 거 염치 없다는 거 잘 알아. 그래도 나랑 같이 산 사람이고 우리 아들 엄마인데 모르는 척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너라도 그 사람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 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제가 틈나는 대로 어머니 챙길 테니 그건 염려 마세요. 약속할게요. 아버님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아버님과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 뒤로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시더니 곧 하늘나라로 떠나셨거든요. 이후 저는 아버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머님을 챙겨드렸고 남편 몰래 매달 용돈까지 드렸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제가 드리는 용돈을 받으며 나름 조용하게 사셨어요. 뭐 가끔 둘만 있을 때 용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시긴 했지만요. 예, 넌 요즘 물가가 어떤지도 모르니? 나 용돈 좀 올려줘라. 그거 받고 어떻게 사니? 어머니, 저 그 돈 승빈 아빠 몰래 드리는 거예요. 더 올려드리다가 들키면 그마저도 못 드려요. 그냥 받으세요. 이렇게 어머님께 협박 아닌 협박을 했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금세 입을 다무셨고요. 뭐 용돈이나 올려달라는 투정이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림만 했죠. 그런데 하루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만 겁니다. 그때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년 남짓 됐을 때였는데 어머님이 저희를 불러 밥을 먹자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식사 자리에 나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우리 시모가 재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였어요. 진짜 너무 놀라서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자기보다 10살 어린 남자와 재혼하겠다는 시모를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겠어요. 남편은 하도 어이가 없는지 막 묻더라고요. 나 재혼하겠다고 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주책도 가지가지라고 며느리랑 손자보기 부끄럽지가 않아요. 화를 내며 나가는 남편을 따라 나서는데 어머님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예, 잠깐만. 나 재혼했어도 용돈은 주는 거지? 그 돈 있어야 내가 살아. 너도 알잖아. 어머니 그 말씀하시려고 저 붙잡으셨어요? 어머니도 참. 알겠어요. 용돈은 드릴게요. 대신 사고 치지 말고 조용히 사세요. 제발 좀 부탁드려요. 그 말만을 남기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저 누구도 시모의 재혼을 축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시모는 아랑곳 않고 본인보다 한참 어린 그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시모가 재혼하고 우리는 거의 왕래 없이 지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 무렵 엄마가 건강검진해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게 이런 기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빠도 시아버님도 떠나시고 저한텐 엄마뿐인데 엄마마저 보낼 수 없어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 못한 사람이 엄마 병문안에 왔는데요. 바로 시모였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엄마 병원에 와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제 감금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시모한테 저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엄마 상태는 좋아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몇 개월 만에 엄마는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화장터에서 엄마를 떠나보내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다름 아닌 시모가 다가와 저를 안아주는 겁니다. 아가, 많이 슬프지? 그래,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오죽하겠어. 그래도 너무 울지 마라. 어머니, 우리 엄마 저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는데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엄마 혹시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내가 있잖니. 내가 이제 엄마 역할까지 해줄 테니까 너무 울지 마. 너 이렇게 울면 엄마도 슬퍼하실 거야. 그러면서 시모는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장례식 후 제가 입맛을 잃었더니 죽까지 사오시면서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이거 맛집에서 사온 죽이야. 얼른 한술 떠라. 뭐라도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안 챙겨주셔도 돼요. 저 괜찮아요. 아니다. 나 사돈한테 너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어. 이제 너한테 누가 남았니? 부모님의 시부도 돌아가시고 남은 건 나 하나뿐이잖아. 앞으로 나한테 기대라. 내가 너한테 잘해줄 테니까 너도 날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며 살자. 알았지? 참, 너희 엄마 돌아가셨으니 건물 관리할 사람도 필요하잖아. 너 일하느라 힘들 텐데 건물 관리는 내가 할게. 나한테 맡겨둬라. 어머님은 제 짐을 덜어주겠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시모에게 마음을 열게 됐죠. 그땐 시모를 믿었습니다. 그 말에 검은 속내가 담겨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당시 제가 담임까지 맡게 되어 너무 바빴는데 시모는 그런 저를 대신해 건물 관리까지 해주셨어요. 그게 고마워서 용돈을 더 올려드렸는데요. 근데 그때부터 시모의 속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용돈으론 부족하다면서 매장 월세를 달란 말을 했거든요. 사실 건물 관리라고 해도 시모가 하는 일은 없었어요. 청소도 업체가 하고 경비도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이 되니 돈 욕심이라는 걸 눈치채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 건물주는 저인데 그 월세를 왜 어머님이 받으세요? 건물 관리가 힘드시면 제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건물 일에서 손 떼시는 게 좋겠어요. 넌 어쩜 말을 그렇게 하니? 꼭 힘들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 체면 생각해서 월세 몇 개 받게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너 정말 매정하다. 시어머니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뻔뻔하기 그저없는 시모의 태도에 놀라기도 했지만 솔직히 저러다 말겠지 싶어 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한 임차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찾아와 임대료를 자기한테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차 전화한다면서요. 그런데 그 전화를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기가 막혀 곧장 시모한테 찾아갔죠. 어머니, 혹시 임차인들 찾아가서 월세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네 시모인데 그 정도 돈도 못 받니? 너 지금까지 공짜로 나 부려먹으면서 관리인으로 쓴 거잖아. 그럼 그 정도는 줘야지. 어머니가 하신 일이 뭐가 있어서요. 청소도 업체가 하고 경비도 따로 있는데요. 그리고 그 보답으로 제가 용돈 차고 넘치게 해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만족하시고 건물에 대해서 더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확실히 거절했습니다. 시모는 건물주인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자기 속내를 드러낸 거예요.
왜 그걸 진작 눈치 못 챘나 싶었죠. 그래도 분명히 안 된다 못 박았으니 이 정도면 알아듣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 건물을 둘러볼 겸 갔는데 한 매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해서 뛰어가 보니 시모와 그 남편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멀쩡하게 영업 중인 임차인 매장에 가서 가게 내놓으라고 생떼를 부리더라고요. 시모가 임차인과 아주 악을 쓰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내 말 못 들었어. 여기 건물주가 이 매장 준다고 했어. 나 여기서 영업할 거니까 당신들 당장 나가. 우리가 왜 나가요? 우리는 임대인한테 들은 말도 없고 내쫓길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보고 나가라 말아입니까? 이 아줌마가 진짜 미친 거야 뭐야. 아줌마. 이것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건물주 시애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까불어? 건물주 시어머니고 뭐고 저는 못 나간다니까요. 당신이 건물주도 아니면서 왜 우리 보고 나가래? 그야 내가 건물주 시애미인데 내 맘이지. 걔가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다니까. 어차피 가게 빼게 될 거 곱게 나가라니까. 그때 옆에서 새 시부도 거들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알면 바로 당신한테 나가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가게 비워요. 쌍으로 진상을 부리고 있는 걸 제가 포착했습니다. 그 매장이 우리 상가에서도 제일 목 좋은 자리인데 그걸 어떻게 딱 알고 나가라고 진상을 부리는지 기막힐 쟁형이었죠. 그렇게 안 된다고 거절했는데도 이러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재수도 모르고 저를 발견하더니 갑자기 기세가 든든해서는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너 마침 잘 왔다. 이 매장 내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저것들 다 나가라고 해라. 네가 책임지고 내쫓아. 어머니, 뭘 좀 알고 말씀하세요. 이유도 없이 임차인을 어떻게 내쫓아요? 이 가게 네가 나한테 준다고 하면 되잖아.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 이유로 내쫓으면 되는 거지. 임차인들이 월세를 밀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패는 어머니가 끼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보내요? 법으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이러세요 진짜. 아니, 네가 건물주인데 왜 못 해준다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부탁인데도 안 된다는 거냐?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너 부모도 없고 남은 거라곤 시애미인 나 하나뿐인데 나를 부모처럼 모셔야지. 네 엄마라고 생각해봐라. 이 정도도 못해줘. 우리 엄마라고 해도 법을 어기면서는 못해줘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어머니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 시모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가게 차릴 돈이라도 해줘라. 그 돈이라도 내놔. 제가 그걸 왜 드려요? 매달 꼬박꼬박 용돈 드리잖아요. 그 용돈으로 내가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한다니까. 네 대신 건물 관리해준 대가가 이딴 식이냐. 이 시무를 똥으로 하는 년. 화내셔도 소용없어요. 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이거 마지막 경고예요. 그 자리에서 시무랑 한바탕 했습니다. 고함치며 싸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좀 착잡하더라고요. 대책 없는 사람이어도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남들 앞에서 악쓰며 싸운 게 부끄럽기도 하고 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차를 몰고 집에 가는데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교통사고까지 나고 만 거예요. 사고로 목과 다리를 다쳐 며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시모 때문에 속이 시끄러웠는데 이번 김에 입원해서 안정이라도 취하고 싶었죠. 그렇게 입원해서 며칠 쉬고 있는데 갑작스레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왜 이상한 예감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그렇더라고요.
전화를 받기 전부터 뭔가 쎄한 거예요. 닫아 보니 시모가 난리를 쳤던 그 매장 임차인 연락이었습니다. 시모가 이번엔 사람들을 끌고 와서 가게를 뒤집어 엎는다고 말려달라고 전화한 거였어요. 순간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것만 같은 불안함에 목발까지 짚고 급히 제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진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어요. 시모가 임차인에게 가게를 비우라며 소리치고 데려온 사람들은 집기를 다 내던지고 아주 아수라장이었거든요.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짓이에요? 이게 다 무슨 짓이냐고요? 네가 여길 어떻게 왔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애가 여기 왜 있냐고? 입원했대서 일부러 오늘 찾아봤더니 한 몸도 성취하는 게 굳이 뭐하러 기어와? 저 입원한 거 알고 일부러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석 보여서 진짜. 얼른 그만 못 드세요? 내가 왜 그만둬?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임차인 내보내지도 않고 나 알기를 개똥으로 하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나 원망할 거 없다. 다 네가 자초한 일이라고. 네가 순순히 가게만 내줬어도 내가 이런 일까지 했겠어. 난 여기서 장사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네가 임차인이랑 해결 봐. 그때였습니다. 임차인이 부른 경찰들이 등장했어요. 경찰이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하자 시모는 악을 쓰며 버티는 겁니다. 어디 건물주 시모한테 손을 대? 니들이 경찰이면 다야. 나를 왜 끌고 가? 날 끌고 가지 말고 저기 내 며느리 데려가라니까. 다 제가 임차인 못 내보낸다고 억지 써서 생긴 일이니까. 나 말고 쟤를 데려가라고. 그러더니 경찰들 앞에 제 등을 떠미는데 그 순간 참아왔던 제 인내심이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생님들, 난 저런 사람 모르니까 저 아줌마 당장 연행해 가세요. 경찰서 끌고 가서 정신교육 좀 제대로 받게 해주세요. 뭐? 아줌마? 내가 누군데 아줌마야? 너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죽은 애미가 너 그렇게 가르치듯. 폭주한 시모는 결국 건드려선 안 되는 것까지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감히 우리 엄마를 입에 올린 거예요. 우리 엄마를 왜 그 더러운 입에 올려요? 얼른 사과해요. 남편의 아들까지 등쳐먹는 여자인 건 알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쓰레기일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들먹여? 네 엄마 욕은 듣기 싫으냐? 그러니까 가게만 차려줬어도 아니 나한테 월세만 줬어도 이런 말 안 됐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지금이라도 네가 가게 하나만 차려주면 나 얌전히 살 거다. 달라는 가게는 안 해주고 돈 가지고도 째째하게 구니까 내가 죽은 네 애미까지 탓하는 거 아니야. 시모는 아주 뻔뻔하게 제 탓을 하는데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한 지경이었습니다. 하는 꼴이 너무 기가 막혀서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였거든요. 시모 꼬락서니도 우스우니 배꼽 잡겠더라고요. 시모 같지도 않고 한마디로 대꾸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하는 짓이 진짜 기가 막혀 배꼽 잡으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해줬어요. 정말 아버님을 생각해 참고 참아왔던 말을 드디어 입 밖으로 꺼냈지요. 제가 어머님께 해준 게 없다고요. 그럼 그동안 다달이 드렸던 300만 원은요? 그걸 받아놓고도 제가 해드린 게 없다 이거죠. 그럼 할 수 없죠. 저도 어머니 용돈 더는 못 해드리겠네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 아니, 지금 용돈 얘기가 왜 나와? 그 돈이야 당연히 주는 거지. 맞다. 지난번에 제가 준 300으로 겨우 풀칠이나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정도밖에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저는 그거밖에 못 드리는데 어머님이 불만이 많으시다면 이제 돈 드리는 것도 그만해야죠 뭐.
아버님 부탁도 있고 시모도 부모라고 생각해서 몇 년을 챙겨드린 건데 돌아오는 건 겨우 이런 대접이잖아요. 근데 돈을 더 어떻게 드리겠어요? 안 그래요? 네가 무슨 대접을 받았다 그래? 내가 너를 며느리로 얼마나 아끼고 챙겨주는데.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됐어요. 아까 저한테 째째하다면서요. 째째한 며느리라 너무 재수만 해요. 제가 용돈 드린 걸로는 어머니한테 보탬도 안 된 것 같은데 돈 드려봐야 뭐 하겠어요. 이제부턴 용돈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드려봤자 우리 어머니 발끝에도 못 따라가는데. 앞으로 잘난 어머님이 직접 벌어 쓰세요. 저는 며느리 노릇 더는 못하겠으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돈 벌어서 잘 사시면 되겠네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모는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얘 아가, 너 왜 그러냐? 아니, 용돈이고 뭐고 없으면 이 시애미를 그냥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날 버리고 가겠다는 거냐고. 돈을 300씩이나 드렸는데도 모자라다는데 제가 뭘 더 어떻게 하겠어요. 꼴랑 300 주는 며느리한테 이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어머니가 돈 벌어서 쓰고 싶은 만큼 펑펑 쓰시면서 사세요. 직접 벌어서 가게도 차리시면 더 좋겠네요. 얘가 정말 왜 이래? 내가 앞으로 무슨 수로 돈을 벌어? 너 내가 가게 좀 해달라고 했다고 이러는 모양인데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돈 가지고 협박하면 되겠어? 그 돈 없으면 나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화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나 네가 가게 차려줄 거라고 네 새 시아버지한테 장담했단 말이다. 그러니 내 체면 한번 세워줘라. 죽은 사람 손도 들어준다잖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 매달 300을 드려도 만족이 안 되는데 가게 하나 차려준다고 맘에 드시겠어요? 잘해줘봐야 소용없는데 제가 가게까지 내줘요. 내가 미쳤어요. 암튼 난 이제 시어머니 없으니까 가게를 내든 말든 아줌마 마음대로 하시고요. 저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때였습니다. 시모 옆에 서 있던 남자가 갑자기 침을 칵 하고 내뱉는 겁니다. 아이씨,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가게 하나 해준다고 해서 결혼했더니 집불도 없는 년이 큰 소리만 쳤잖아. 집 며느리가 돈 대준다고 거짓말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했는데. 야, 나 너랑 더는 못 살아. 너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시모의 남편이 이혼을 선언하자 시모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야, 이혼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할 땐 언제고 그새 사랑이 변한 거야? 어떻게 그새 이혼하자 말을 해? 사랑은 개뿔. 야, 내가 너랑 사랑해서 결혼했겠냐. 건물주 며느리 있다고 입 털길래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고 붙어 있었던 거지. 내가 대가리에 총 맞았냐? 며느리한테 거지꼴로 쫓겨나는 년이랑 살게. 가게 사장님이나 시켜준 데서 참아보려고 했더니 다 개뻥이었잖아. 에이씨, 재수없는 년. 그 남자는 시모를 밀치며 자리를 떴습니다. 졸지에 새 남편에게 버림받은 시모는 눈에서 불꽃이 튈 정도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이게 단 인형 때문이야. 네가 순순히 매장만 해줬어도 내가 이 꼴로 버림받았겠어? 시어머니 이혼까지 시키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냐? 이 나쁜 년아. 나 참 기가 막혀서. 왜 나한테 이래요? 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주는 용돈이나 받으면서 조용히 살 것이지. 분수도 모르고 까보니까 그나마 있던 본줄도 끊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경찰서 가서 본인 행동 반성이나 하세요. 철 좀 드시던가요. 저 년이 진짜 끝까지.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리 안 와. 건물이 떠나가라 아베스는 시모를 뒤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경찰한테 질질 끌려 나가더라고요. 그 꼴이 어찌나 한심한지 배꼽 빠지게 웃었습니다. 남의 상가 매장에서 난동을 부렸으니 시모는 곧장 경찰서에 연행되어 갔어요. 겁은 났는지 아들인 우리 남편에게 연락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지난 모든 일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엄마 때문에 고생 많았지. 근데 왜 말 안 한 거야? 나한테 일찍 말했으면 그런 행패 못 부리게 막을 수도 있었잖아. 들어보니까 용돈도 준 것 같던데. 뭐하러 그랬어? 고마움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머님 돌봐달라는 게 아버님 유언이었어. 그래서 당신 몰래 용돈이라도 드렸던 거고. 어머님 진짜 보통 아닌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 가게 하나 안 내준 내 탓이라고 우기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이 그렇다니까.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는 사람 때문에 당신이 고생만 하고. 그나저나 뭐 변호사 선임해달라고 큰 소리 치던데 그것도 걱정이다. 그 문제는 나한테 맡겨줘. 내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어머니 정신교육 좀 시켜드릴게. 남편은 시모 문제를 제게 일임했습니다. 가서 깽판 친 매장 임차인들에게 고소당했던데 이번 일로 정신 좀 차리시라고 정말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임차인들이 고소해도 되냐고 묻는데 저는 당연히 해도 된다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가 진행됐고 시모는 그제야 겁을 잔뜩 먹었는지 학교까지 쫓아왔더라고요. 야, 너 나 진짜 감옥 보낼 생각이냐? 얼른 변호인 선임해줘야지 뭐 하는 거야? 하나뿐인 시모 새고랑 사게 만들 셈이냐고. 당신이 깜빵에 가든 지옥에 가든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본인이 싼 똥은 제발 본인이 치우세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나 소송당한 마당에 눈에 뵈는 거 없어. 나 너한테 복수할 거야. 시엠이 공경도 안 하는 년, 너 내가 그냥 둘 것 같아? 시모는 저한테 악을 쓰다가 학교 경비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게 시모와 저의 마지막 만남이었답니다. 임차인한테 소송당한 시모는 당연히 재판에서도 졌고 며느리인 저한테도 버림받았습니다. 듣자 하니 지방에 있는 절에 들어가서 밭해주며 산다고 하던데 거기서는 그 성질 감추고 잘 살고 있는지 가끔 궁금하긴 하네요. 솔직히 저 같은 며느리 만난 걸 복으로 알고 용돈이나 받으면서 얌전히 살았으면 좋았잖아요. 그럼 아들이랑 사이도 좋아지고 며느리의 손주한테도 대접받으며 살았을 텐데. 욕심만 많아서는 자기 복을 자기가 찬 거죠. 본인 욕심이 화를 부른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 돈 안 준단 말 한마디에 끈 떨어진 처지가 되어 날아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제 책임인가요? 그렇게 산 본인 책임이니 자업자득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 상황이 마냥 속 시원하고 마음이 편안한 건 아닙니다. 아버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그건 참 죄송한데 아버님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다면 저를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혹시라도 멍청하게 시모한테 매장이라도 해줬으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인데 정신 차리고 지키기에 잘했다 싶습니다. 막장 시어머니를 만난 건 불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생 경험이라 치고 액땜했다 여기고 다 잊고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살면서 저런 사람 만나시는 일 없었으면 해요. 저런 사람 만나봐야 나만 골치 아픈 거니까요. 이렇게 제 사연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인복이 넘치시길 기도할게요.